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일 수요일이고요. 야, 이제 뭐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12월이 드디어 와버렸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좀 마음이 좀 못다한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시원섭섭한 것 같습니다. 내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 아직도 못다한 게 많으니까 이거 언제 다 하지? 뭐 이런 마음. 네. 저는 그동안 이제 부산, 제가 지금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과 울산을 오가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부산을 가서 좀 한 몇 달간 더 일을 하고, 이렇게 지금 또 서울로 완전히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상당히 뭐 변동수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올해 제가 저질렀던 사건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동안 맘만 먹고 있었다가 정말 부산에 내려가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막 새벽에도 찍고 점심시간에 찍고 퇴근하고 나서도 찍고 주말에도 찍고 진짜 어떻게 그때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유튜브를 찍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참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제 초창기 유튜브를 보면은 지금도 초창기이지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참 정말 형편없습니다. 얼마나 정말 제가 제대로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올 가을은 유튜브와 함께 신과 함께가 아니라 저는 유튜브와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느니라고 저도 사실 올해 좀 책을 쓰기로 이제 약속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아예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책을 써야 하는데 유튜브 방송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에 이제 뭐 이 콘텐츠 관련된 거 이제 고민하고 기획하다 보면은 이 책을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부산 일을 다 마치고 서울로 오는 바람에 이제 좀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책에 집중하면서 이제 유튜브 또 촬영을 이제 계속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도 연말까지 좀 알찬 그런 어떤 스케줄 관리 잘 하셔가지고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뉴스 브리핑, ESG 관련 뉴스 브리핑, 월요일, 화요일 날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한국타이어예요. 한국타이어는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한두 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천연 곡물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망에 가입을 했다고 제가 그때 그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중에 이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계열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 어떤 공급망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천연 고무 프로젝트인 이 어떤 프로젝트 트리에 참여를 하기로 오늘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 트리라는 이 어떤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요, 국제무역회사인 이 이토주라는 회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천연고무 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천연고무의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그것의 제조, 가공하는 그리고 이제 이송을 하는 단계까지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토추라는 이 기업이, 그러니까 무역회사인데 이 기업이 이것을 처음으로 설계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 명으로 아예 만들었어요. 프로젝트 트리라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타이어가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한국타이어는 이 이토추가 개발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 공급망 추적 시스템, 이것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타이어의 주 원료는 천연 고무죠.
자, 천연고무는 주로 이제 타이어 업계의 주 원료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천연고무 생산량의 약 70%가 타이어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고무 생산량의 85%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그 동남아의 소규모 농장으로부터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천연고무의 생산 및 조달, 그리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이제 아무래도 산림 벌채, 그다음에 뭐 그 또 이 노동자들의 빈곤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성 이슈에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서, 즉 이 천연고무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이 이제 특히 ESG 그 규제가 앞으로 강화되면서 전 세계의 그 공급망을 이제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 천연고무라는 그 원료를 어떻게 생산하는지부터가 이미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 벌채를 해서 천연고무를 생산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 동남아시아의 소규모 농장들이 어떻게 천연고무를 생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1차로 이제 생산을 해서 어떻게 가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낱낱이 다 추적할 수 있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 적용을 해가지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에 지금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한국 타이어가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고무 공급망의 이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공급을 위하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기업으로서 좀 글로벌한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SPC 파리바게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SPC 그룹이 이제 파리바게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파리바게트가 아무래도 이제 프랜차이즈니까 전국에 굉장히 많은 이제 가맹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도 뭐 2개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리바게트의 이제 가맹점주들의 협의회가 있어요. 이제 이 SPC 그룹이 이제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대표적인 파리바게뜨가 아니겠습니까? 이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이제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상당히 많죠. 이제 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그 가맹점주 협의회, 그러니까 점주들의 모임이겠죠. 그 협의회에서 이번에 친환경 리사이클링 플랫폼인 올수와 폐식용유 리사이클을 위한 MOU, 즉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파리바게뜨 어떤 이 본사에서 뭐 지시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 식용유의 그 이제 폐기량을 좀 줄여보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빵을 구워내는 그 과정에서 이제 팜유와 같은 그런 이제 식용유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이제 한번 이렇게 사용하고 버리는 그 식용유의 양이 상당히 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점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폐식용유를 좀 재활용할 수가 없을까? 재활용해서 이거를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러한 어떤 새로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은 좀 우리가 동참을 하고 싶다라고 의견이 이제 일치가 돼서 이렇게 이제 가맹점주들이 모여가지고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친환경 어떤 활동의 하나로서 파리바게뜨에서 발생하는 이 폐식용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이제 그런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하는 플랫폼인 올수와 함께 이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하고 이제 체결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 협약을 통해서 파리바게뜨는요, 매장에서 이제 빵을 굽고 이제 발생하는 그런 폐식용유들을 모아가지고 이 리사이클링 플랫폼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 이제 그 폐유라고 하죠. 폐유. 이 폐유는 이제 재활용 공장으로 인계가 돼서 거기서 바이오 디젤, 이제 즉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바이오 원료를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디젤이나
이제 동물들의 사료 등등을 해가지고 대체 에너지로 재탄생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자원 순환 아니겠습니까? 순환 경제, 리사이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1200여 개의 가맹점,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다음에 향후에 전 매장으로 이거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바람직한, 너무 올바른 방향의 재활용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ESG 경영 가운데 특히 이 환경을 보호하고 이미 한번 쓴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는 그러한 어떤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SK 에너지예요. SK 에너지는 아무래도 이제 정유, 이 주유소, 주유소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SK 에너지가 상장이 돼 있는데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그 검색이 되더라고요. 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아시는 분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SK 에너지가 상장이 돼 있는지 하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되어 있어요. 근데 딱 치고 들어가면 SK 이노베이션이 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그러지?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SK 에너지는 상장사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름을 홍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월 25일부터 이 새롭게 판매를 시작하는 원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탄소 중립 휘발유라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그 로고가 새롭게 새겨진 원유를 지금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일반 기름 대비 리터당 12원이 비싸대요. 근데 여기에는 기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이 세금이 가격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왜 리터당 12원이나 비싼 기름을 판매하게 됐느냐? 그것은 이제 이 SK 에너지가 아무래도 이제 원유를 정제하는 작업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산화탄소를 이제 결국은 상쇄하기 위해서, 결국은 탄소 배출권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거는 또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휘발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이 포함된, 그러니까 그걸 사들여가지고 그 가격이 이미 휘발유에 포함된 그 가격으로 이제 휘발유와 경유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이라고 해요. SK 에너지가 이제 주유소 차원에서 이것은 탄소 중립 휘발유입니다. 탄소 중립 경유입니다.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그것을 리터당 12원이나 비싼 가격에 지금 판매하기 시작한 건 이게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탄소 중립 휘발유? 이걸 이제 물으면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제 그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SK 에너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리터당 12원이나 비싼데 이게 뭐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이 비용을 생각하고 이거를 판매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알리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주유도 있다라고 이제 알리는 차원에서 당장의 수익은 되지 않지만 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확대하는, 그러니까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저도 좀 이런 좀 가격을 더 물더라도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물고서 이렇게 또 그만큼의 어떤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뭔가 좀 약간의 이게 경제성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소비를 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좀 그런 소비를 하려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뉴스는 효성 TNC와 관련된 얘기예요. 효성 TNC가 오래전부터 이 폐기된 플라스틱,
또는 폐기된 어망에서 이 뽑아내는 나일론 원사, 친환경 나일론 원사, 그 마이판 리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이미 버려진 그런 쓰레기들로부터 새로운 재생 원료를, 그러니까 재활용된 그 섬유 원료를 뽑아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류를 제작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그러한 섬유 원사를 뽑아서 이제 직접 의류를 판매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고 B2B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이제 기업 간 거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하면은, 섬유 원사를 생산하면 그 재활용된 섬유 원사를 다른 기업이 사가서 거기서 제품을 또 이제 완성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재판매가 되는 건데, 이 효성 TNC가 이 친환경 섬유로 만들어진 그 의류를 직접 한번 생산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환경 의류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가지고 올 3월인가요? 올 3월에 그 G3H10 G3H10이라는 친환경 의류 브랜드를 론칭을 했어요. 그리고 이 G3H10은요, 한마디로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섬유로 옷을 제작하는 그러한 친환경 의류 브랜드라고 해요. 이 기업 간 거래를 통해서 이제 그냥 그 재활용 섬유, 친환경 섬유를 제공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친환경 의류 브랜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통해서 친환경 섬유로 만든 그런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뭐냐? 뭐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친환경 의류라는 게 뭐다라는 걸 좀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이제 직접 그 의류 브랜드를 론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효성 TNC도 아까 그 SK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이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그 윤리적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소비자들을 한마디로 타겟을 삼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제 버려진 페트병에서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섬유를 뽑아내서 이것을 의류로 제작하는 그 과정은요, 일반적인 섬유로 옷을 만드는 제작비보다 50%가 더 들어간다고 해요. 제작 비용이. 그게 하나 단점이죠. 일반 섬유로 만든 옷보다 훨씬 더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도요, 이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우리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런 친환경 섬유로 만들어진 의류에 대한 호응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 친환경 원사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대요. 작년에 그 효성 TNC의 친환경 섬유의 매출액이 315억 원이었대요. 근데 그게 2016년도에는 겨우 30억 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친환경 섬유를 가져다 쓰는 업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30억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작년에 315억 원으로 매출액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 3분기는요, 450억 원으로 늘어났대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친환경 섬유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효성 TNC는 이렇게까지 친환경 섬유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게 아니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이 친환경 섬유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들을 더 원하는 바람에 마이판 리젠 같은 리젠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바뀌니까 업체가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섬유를 왜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해야 하느냐. 이제 얼마나 그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폐기된 것들을 재활용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돈이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은 윤리적 소비를 한다니까요. 가치 소비를 하기 때문에 옷 한 벌을 사더라도 이게 정말 이 재활용된 제품인가 아닌가 부터 따지는, 그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그 세대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착한 기업들, 이 재활용을 좀 주업으로 해왔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턴어라운드가 돼서 앞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바뀌니까 기업도 바뀌고 기존에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착한 기업들이 지금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5번째 뉴스는요. CU, 편의점 CU 아시죠? 저희 아파트 밑에도 바로 CU가 있습니다. 이제는 편의점도요. 편의점도 앞다투어서 친환경 포장재로 만들어진 것을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CU가 대표적인 제과업체인 오리온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오리온이 사실은 제가 한번 그 방송에 드린 적이 있어요. 오리온이 그 포장재, 그 과자 같은 거 포장재 있잖아요. 그 포장재에 예를 들어서 뭐 초코파이 하면은 그 초코파이 잉크로 인쇄를 하잖아요. 그 잉크가 상당히 좀 그 친환경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 잉크 자체가 좀 환경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그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그 잉크량을 절반으로 줄여버렸어요. 인쇄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플렉소 인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필름 소재에 잉크를 입혀서 이 포장재가 만들어졌는데 그 방식으로 하면은 환경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차라리 이제 새로운 플렉소 인쇄 방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친환경 패키지를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잉크의 사용량이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CU에서 만드는 자체 브랜드 있죠. PB 상품. 자체 브랜드 과자들 10종류에도 오리온에서 만든 그 친환경 패키지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CU도 친환경적인 포장재 쓰겠다,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스낵들도 다 이 오리온의 그 앞선 그 잉크 방식, 그러한 그 인쇄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도 이제 그것과 같은 무독성 수성 잉크를 사용해서 친환경 그 포장재를 만들겠다 가지고 이제 업무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제 편의점도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다. CU가 먼저 박차고 가잖아요. 그 먼저 치고 나가는 이 기업들일수록 브랜드 정체성이 더 확고하게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CU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세븐일레븐도 있고, 뭐 GS 편의점도 있고, 뭐 세븐일레븐도 있고, 미니스탑도 있고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 먼저 우리 자체 PB 상품은 오리온의 그 친환경적인 인쇄 방식 도입해서 우리 그렇게 충전재 새로운 우리는 친환경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만들 거야. 그냥 이게 뉴스에 딱 나오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CU가 상당히 뭔가 친환경적인 그러한 행보를 하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 CU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그게 무슨 우리들한테 뭐 커다란 뭐 소비자들에게 뭐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뭐 가격을 싸게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편의점이네? 이런 인식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에 이 편의점 업체 중에서도 CU가 앞장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먼저 탁 치고 나가면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CU는 같은 제품이더라도 특히 이 포장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환경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업체야 하고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사러 가도 편의점을 갈 때 CU 제품을 더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스낵을 사더라도 뭐 친환경적인 좀 노력을 하고 있는 CU에 가서 그 제품을 살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 소비자들도 뭔가 간접적으로나마 뭔가 내가 이게 좀 기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회와 환경과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편의점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친환경적인 행보를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편의점을 더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6번째 뉴스 들어갑니다. 유한 킴벌리예요. 역시 또 유한 킴벌리. 제가 예전에 풀무원 잠깐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풀무원은 워낙 윤리적 기업이라서 따로 제가 뭐 이거를 일부러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를 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한 킴벌리도 너무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정말 착한 기업이에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유한 킴벌리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건 알려야겠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유한 킴벌리가 새로 그 에코 종이 물티슈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스카트 에코 종이 물티슈인데요. 저도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스카트 브랜드는 저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유한 킴벌리가 2022년형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스커트 제품의 업그레이드. 2022년형 스카트 에코 종이 물티슈를 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은요, 특히 이 종이 원단을 기본으로 이제 포장까지 좀 절감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 병원이나 사무실이나 뭐 이제 음식점 이런 데서 이제 물티슈 사용량이 많은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좀 쓰고자 할 때 그 수요에 좀 부응을 하고자 이렇게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신제품은요, 100% 천연 펄프 원단만을 사용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주어지는 그 마크가 있어요. FSC 인증 마크인데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 산림 경영을 위한 그러한 종이들을 쓸 때만 이 인증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펄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FSC 인증 마크가 찍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물티슈 쓸 때 플라스틱 그 캡으로 이제 거기 열어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플라스틱 자체도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캡이 플라스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리무버 이제 스티커를 딱 떼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플라스틱 자체도 이제 쓰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EWG의 그린 등급을 받은 원료만 사용을 했다고 해요. EWG는요, 이 미국의 환경단체가 또 부여하는 인증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린 어떤 등급의 어떤 원료만 사용을 해서 이 피부 자극 테스트도 다 통과를 해가지고 이 저자극 제품이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으로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